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입니다. 적중하신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홍프로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오버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홍프로 가족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19일 대한민국 FA컵 4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남FC 대 충북 청주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성남은 A매치 동안 공격과 수비를 전반적으로 손보겠다는 말을 했다. 일단 용병술로 들어간 교체 자원 2명이 모두 득점을 기록하는 등 성남이 공격력 면에서는 나름대로 좋은 성과를 보였다. 대신 수비는 선제 득점 이후에 7분 만에 실점을 허용하는 등 여전히 믿을만한 퍼포먼스를 보여준 것은 아니었다. 특히 팀적으로 트랜지션이 아주 빠른 팀이 아니라 역습 대응이 깔끔하지 못하다는 점은 불안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충북 청주는 여전히 득점력 난조 때문에 고민이다. 14실점은 여전히 리그에서 훌륭한 수비 수치이기는 하지만 득점력에서는 너무 단순하게 플레이를 하는 것이 문제인데 모두가 최전방으로 가는 것도 지난 천안전에서 그다지 효과를 보았다고 하기에는 어려웠다. 그나마 끈끈한 성향으로 상대를 올가매는 퍼포먼스가 꽤 좋기는 한데 안양이나 수원 삼성 등 체급과 공격력에서 앞서는 팀에게는 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일단 성남이 상대의 수비를 돌파해낼 만한 퍼포먼스를 보여준 건 다행스럽다. 물론 수비 복귀 속도가 여전히 느린 문제는 지적이 되고 있는 상태다. 그래도 충북 청주의 득점력도 올 시즌 내내 하위권을 맴돌고 있기에 성남도 아주 큰 타격까지는 입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매치업이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울산현대 대 경남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울산은 로테이션 이슈가 있는 상황이다. 지난주에 있던 A매치에 주역들이 차출이 되었던 상황이었고 지난 경기에서도 30대 선수들의 기동성이 떨어지는 문제로 인해서 서울에게 주도권을 내주었기 때문이다. 결국 후반기에 있을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그룹 스테이지를 위해서라도 코리아컵에서는 어느 정도 재정비가 필요하다. 물론 상대가 매우 강력한 모습을 자주 보여주었던 경남이고 오히려 어린 선수들 위주의 엔트리가 팀의 단점을 가리게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둬야 할 것이다. 이어서 경남은 여전히 팀적으로는 그다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경남도 코리아컵에서는 그다지 풀전력으로 나오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 파주시민축구단을 상대로는 자신들의 체급이 위라서 그럴 수 있었지만 전남을 상대로도 풀전력으로 나오지 않았다. 애초에 울산을 상대로는 팬들도 마음을 접고 안 쓰는 선수들을 기용하면서 뎁스라도 늘리자는 의견이 다수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울산이 로테이션을 돌리더라도 오히려 기동성 저하 문제를 메울 가능성이 있다. 경남도 울산에게 매우 약한 모습을 보여왔었고 풀전력으로 코리아컵에서 전력을 쏟아붓는 스타일은 보여주지 않고 있기도 한 상황이다. 울산현대의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대전 하나시티 대 제주 유나이티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전은 지난 경기에서는 어느 정도 황선홍 감독이 나쁘지 않은 결과를 얻어갔다. 일단 포항을 상대로 1실점으로 수비를 잘 해냈다는 점이 포인트다. 다만 대전이 공격과 수비가 모두 잘 되는 성향을 보여주기엔 무리가 따른다. 지난 매치에서도 유효 슈팅은 고작 1개에 그치는 모습이었고 황선홍 감독은 공격적인 전술을 잘 활용하는 감독은 아니다. 지난 매치에서도 레안드로나 김인균 같은 후반 승부수가 그다지 잘 통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게 사실이기도 하다. 이어서 제주는 부상자들이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김학범 감독도 부상자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잠그기에 집중하는 편이었는데 이번 매치부터는 꽤 공세적인 플레이로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탈로의 전개가 막히면 급격하게 제주가 공세를 펼치기 어려워하는 성향이 강한 상태기에 제주의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움직임이 오히려 체력만 빠지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도 상당했던 모습이다. 일단 제주가 공격적으로 가게 될 가능성도 열어둬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탈로의 중앙 전개가 막히는 상황에서는 공세의 힘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이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대전도 감독의 전술적인 역량 등 공격이 잘 통하기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큰 상태로 보이는 매치업이기도 하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FC서울 대 강원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은 지난 울산전 후반 경기력이 좋은 모습이었다. 일류첸고도 2득점을 기록하는 등
화력이 점점 올라오고 있지만 결국 수비에서의 난조가 너무 심한 것이 문제다. 특히 지난 경기에서도 자기 진영에서의 실수로 실점을 내주었고 이태석의 자책골도 자주 나오는 모습이다. 강원이 매우 공세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성향의 팀이기에 서울 입장에서는 이 실수라는 요소도 꽤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서 강원은 현재 파죽지세로 5연승을 기록 중에 있다. 리그에서도 울산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인데 반가운 소식은 주전들과 벤치 자원들의 격차가 커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윤석영과 조진혁, 김희석의 부상에도 대체자들이 모두 제 몫을 다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공격에서도 양민혁의 어린 나이가 압박을 강하게 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다. 강원의 능력치와 공세적인 플랜이 잘 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서울이 자신들이 압박을 당하는 상황에서는 약점을 크게 드러내는 모습을 보이는데 강원의 벤치 멤버들의 활약상도 주전들과 큰 차이가 없는 만큼 압박이 꽤 효율적으로 들어갈 수 있어 보이는 매치업이기도 하다. 강원FC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